이수감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3장 과학으로 보는 세상 10. 확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밀. 그대의 로또가 오늘도 1등이 아닌 이유. 제가 지금 숫자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1부터 800만까지의 숫자 중 하나입니다. 다른 힌트 없이 맞춰보세요. 맞힐 수 있을까요? 답은 4364인데요. 아마 아무도 못 맞히셨을 것입니다. 이 숫자 맞추기 게임에 상금을 건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공정한 게임을 위해 800만 개의 공을 준비해서 숫자를 하나씩 적어놓고 로봇이 하나를 고르게 하면 어떨까요? 이 게임에 참여하려면 1,000원을 내야 하고 그 숫자를 맞히는 사람이 모인 돈을 가져간다면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1,000원을 잃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저 재미로 한번 해보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여 몇이 있다 하더라도 숫자 800만 개 중 하나를 힌트 없이 맞히는 이 게임은 인기를 얻을 수 없겠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임이 존재하고 매주 수백억 원의 판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화 타짜에나 나올 법한 불법 도박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합법적인 게임이라는 점이죠. 미국에는 2억 9천만 개 숫자 중 하나를 맞히는 게임도 있습니다. 바로 로또입니다. 물론 로또가 800만 개의 숫자 중 하나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무작위로 뽑은 5개의 숫자를 맞히면 됩니다. 그런데 왜 800만 개 숫자 중 하나를 맞히는 게임과 같다고 하는 걸까요? 45개의 숫자 중 하나를 맞히는 경우라면 45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2% 남짓되는 확률이어서 이미 작은 확률이네요. 45개의 숫자 중 2개를 맞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숫자를 맞힐 확률이 45분의 1이고 그 다음 숫자를 맞출 때는 첫 숫자가 이미 선택되었으니 44분의 1의 확률로 두 번째 숫자를 맞힐 수 있습니다. 다만 맞히는 순서에 상관은 없으니 45분의 1 곱하기 44분의 1 곱하기 2로 계산하여 대략 0.1%의 성공률이 나옵니다.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네요. 0.1%의 성공률이라는 말은 대략 1000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1과 1000 사이의 숫자 중 무작위로 뽑힌 하나의 숫자를 힌트 없이 맞히는 것과 같은 성공률이라는 겁니다. 45개의 숫자 중 2개를 맞히는 것과 1부터 100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맞히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이나요? 직관적으로는 전자가 훨씬 가능성 높은 게임처럼 보이지만 확률적으로는 두 게임의 성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 45개의 숫자 중 5개를 맞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경우의 수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조합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45개의 숫자 중 5개를 순서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출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14만 5060입니다. 즉 814만 5060가지의 경우 중 단 하나를 맞히는 것이기 때문에 1부터 814만 5060가지의 숫자 중 하나를 힌트 없이 맞히는 것과 확률적으로 같은 것이죠. 로또의 숫자 맞히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입니다. 확률로 푸는 몬티홀 문제. 확률과 직관이 상충하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몬티홀 문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몬티홀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방영된 Let's Make Deal이라는 TV 오락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문제가 당시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이 회자되었는데 진행자의 이름을 붙여 몬티홀 문제라고 부릅니다. 출연자 한 명이 나옵니다. 진행자 몬티홀은 출연자에게 3개의 문을 보여주면서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3개의 문 중 하나를 열면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문 뒤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문을 고르면 그 자동차를 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출연자가 문을 하나 고릅니다. 진행자는 어느 문에 자동차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가 고른 문을 열어보기 전에 고르지 않은 2개의 문 중 염소가 있는 문을 하나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출연자가 고른 문과 고르지 않았지만 열리지 않은 문이 남죠. 그런데 진행자는 출연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택한 문을 그냥 열까요? 아니면 다른 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출연자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자가 이 문제를 처음 접한 것이 대학원에서 확률에 관한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화두를 던지듯 질문과 답만 말씀하시는 바람에 수업을 듣던 친구들과 하루 종일 답을 이해하기 위해 토론을 벌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선택을 바꾸든 안 바꾸든 100%의 성공률로 자동차를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를 따져서 선택해야겠죠. 많은 사람이 처음 고른 문을 열어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것입니다. 괜히 마음을 바꿨다가 틀리면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요. 그러나 이 경우도 직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택을 바꾸는 것이 왜 유리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퀴즈 방식을 살짝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선 출연자가 문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그 뒤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그 문을 계속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2개의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마음을 바꾸어 나머지 2개의 문을 선택하시고 그중 하나에서 자동차가 나오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원래 게임 방식보다 출연자에게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출연자가 처음 고른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2개의 문 뒤에 있을 확률은 그 2배인 3분의 2이죠. 그런데 선택을 바꿔 3분의 2의 확률로 갈아탈 기회를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바꾼 게임과 원래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게임일까요? 사실 두 게임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원래 게임에서 진행자가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문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이 3분의 2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살짝 다른 설명 방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개의 문과 1대의 자동차 그리고 99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출연자는 하나를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99개의 문 중 염소가 들어있는 98개를 진행자가 열어줍니다. 선택을 바꿔야 할까요? 예, 당연히 바꿔야 하죠. 선택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사실에 아직 확신이 없다면 숫자를 더 키워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1억 개의 문과 1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처음 출연자가 고른 문에는 1억 분의 1의 확률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 중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을 열어서 염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처음 고른 문보다는 아직 닫혀있는 문에 자동차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도박과 확률. 확률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의 모든 게임에서 고객의 승률은 50%보다 낮습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고객은 돈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승률이 0%는 아니기 때문에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이길 때 딴 돈과 질 때 잃은 돈이 비슷하다고 해도 진 횟수가 이긴 횟수보다 많으니 돈을 잃게 되죠. 확률과 통계에는 대수의 법칙 혹은 큰 수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확률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사건이 아주 많은 횟수로 발생하면 그 통계가 확률적 결과에 수렴한다는 법칙입니다. 주사위 놀이를 생각해 봅니다. 주사위에서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를 딱 6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숫자가 딱 한 번씩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어떤 숫자는 중복해서 나오고 어떤 숫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0번 정도 던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각 숫자가 대략 6분의 1의 확률로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1억 번 정도 던진다면 말할 나위 없이 각각 6분의 1의 확률에 매우 가까울 것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작동하는 경우라도 시도한 횟수가 많아야 확률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카지노 업계가 번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게임을 할 때마다 정확하게 베팅한 돈의 1%를 카지노가 가져가서 참가자는 게임을 할 때마다 돈을 잃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도 게임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카지노의 게임들은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합니다. 참여자 개개인이 하는 게임의 횟수는 카지노 전체 게임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숫자입니다. 확률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고객은 돈을 따는 순간의 기쁨으로 돈 잃는 슬픔을 위로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게임을 하죠. 반면 카지노 업체는 수많은 고객과 오랜 기간에 걸쳐 게임을 하기 때문에 확률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고객의 승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카지노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카지노에서 돈을 좀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이용객 전부를 조사하여 계산해보면 카지노 고객 집단은 돈을 잃고 카지노 업체는 돈을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률이 주는 혜택. 카지노와 로또를 예로 들다 보니 확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확률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간단한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안에 10분의 1의 확률로 특정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치료비가 비싸서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의논하여 미리 치료비의 10분의 1씩을 내서 한 명을 치료할 돈을 마련해 둡니다. 확률에 따라 한 명이 병에 걸리면 모아둔 돈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혹여 병에 걸리지 않아 치료비의 10분의 1을 남을 위해 내게 되더라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행동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확률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규모의 참여자 그룹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치료비를 모아 운영하는 단체를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보험회사나 보험공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회사는 앞에서 예로 든 카지노 업체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즉, 카지노 고객 중에는 가끔 돈을 따는 사람도 있고 전 재산을 잃는 사람도 생기는 등 들쭉날쭉하지만 수많은 고객과 수많은 게임을 진행한 카지노 업체의 수익률은 이미 계산된 게임의 확률에 매우 근접합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말이죠. 보험회사와 가입자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입자들은 특정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병에 걸릴 확률, 사고를 당할 확률이 잘 알려져 있다면 보험회사는 그 확률에 근거해 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에 걸린 가입자 수는 이미 계산된 확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모인 보험 가입금을 병에 걸린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군요. 확률과 대수의 법칙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주식 사기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식 컨설턴트가 1024명의 이메일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첫날 이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명단에서 무작위로 512명을 골라 다음날 종합 주가 지수가 내려갈 거라고 알려주고 나머지에게는 올라갈 거라고 알려줍니다. 다음날이 되면 512명은 그 컨설턴트가 틀린 정보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맞췄다고 생각하죠. 컨설턴트는 맞는 정보를 받은 사람한테만 그 다음날의 예측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도 반으로 나누어 256명에게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정보를, 나머지에게는 하락한다는 정보를 줍니다. 다음 날이 되면 한 그룹의 사람들은 다시 이 컨설턴트가 주가 등락을 마친 것으로 생각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마지막에 한 명이 남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컨설턴트가 무려 10번이나 연속으로 주가 등락을 마친 대단한 실력가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식 컨설턴트는 무작위 예측을 한 것뿐입니다. 결국 1024명이라는 많은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따라 10번의 등락 예측에서 102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거두어 들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예측 보고서를 받은 개인은 자신이 받은 정보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는지 전체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컨설턴트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뜻인데요.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낮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겠죠. 좋은 일이 생겼다면 좋지 않은 일이 같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고, 불운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행운이 곧 다가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